가이드라인. 연재 사유.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국회 어제부터 대정부 질문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이 중에서 4차 추경안 심사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와중에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 관련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원내 대변인 맡고 있죠. 최형두 의원과 함께 현안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그 민주당 대변인과 얘기 나눈 거 들으셨죠? 네네. 할 말 여러 가지 많으실 건데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아들 자녀 뭐 딸 얘기 나왔기 때문에 자녀 특혜 의혹 관련 논란에서 여당 쪽에서는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상당히 별 문제 없어 지키자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제 또 추미애 장관 본인도 이 문제에 촉발해 시키겠던 당직 사병 뭔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이거 진작에 뭐 추미애 장관도 이야기했고 간단한 수사입니다. 빨리 수사를 마무리했으면은 더 이상 의혹도 없을 텐데 이 의혹을 키운 당사자가 추미애 장관이고 또 여당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걸 공익 제보를 했던 사람, 당시 당직 사병 또는 이 군 내에서 이 문제도 이야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고 이게 지금 여당이 하고 있는 여전히 공격하고 있습니까? 공격하고 한때 있죠. 했다가 약간 멈칫하는 것 같던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당직 사병의 경우는 지금 일체 연락을 끊고 너무 이게 후유증이 크다고 피해가 크다고 지금 왜냐하면 뭐 친문 세력들한테 공격을 받고 있고 그 실명을 공개를 했죠. 이 사람이 이제 못하도록 해놓은 거죠. 그것만 해도 커다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 핑계를 대는데 야당 핑계가 아니라 사실 이게 국민들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야당은 뭐 하느냐고 질책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커진 거고 어제만 하더라도 무슨 지난 며칠 전에 일요일 날이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공개를 했다고 했는데 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으로 의혹을 키워놓았습니다. 간단한 어제 추가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이 있었다고 느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우선 그 군의 그 일지에 보면은 서일병하고 이제 대화한 게 나옵니다. 보니까 이제 부대 책임자가 그런 일이 있으면 직접 우리한테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아마 부모님이 직접 민원을 하신 것 같다라고 이게 처음 김도우 의원이 이렇게 일지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물어보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검찰 수사에서도 그게 나중에 확정이 되겠지만 그 추미애 대표 당시 보좌관이 지금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군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이 휴가 연장과 변과. 연락했다고 나온 보좌관이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쟁점이 됐죠. 쟁점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부모 중 누가 그 민원을 했던 것 같다고 서일병이 군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누가 한 거냐 물어봤더니 우리 주말 부부여서 그런 이야기 잘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동문서답을 하셨어요. 어제 추미애 장관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과 아들이 최고 피해자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똑똑한데 오히려 뭐 제비뽑기를 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 사실은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 엄청 자극을 시켰습니다. 야당으로서도 이 문제를 어쨌거나 시원하게 해소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그 보좌관은 연락을 했느냐 물었더니 당대표실은 의원회관가 멀기 때문에 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보좌관한테 물어볼 필요를 못 느낀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추미애 의원 보좌관 그것도 당시 여당에서 이제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어서 상당히 그 권력이 실렸던 여당 대표의 보좌관이 그 군에 전화를 해서 그게 국방부 장관하기까지 송영무 전 장관하기까지 보고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한 행적이면 이 자체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건 뭐 보좌관에게 물어볼 필요를 못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걸 하면요 우리 국회의원들 야당 의원들을 뭐하냐고 국민들한테 질타받습니다. 왜 그렇게 그 문제를 딱 부러지게 해명을 못 받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결자 해지해야 된다고. 어제 해명보다는 오히려 의혹을 중첩시켰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민주당은 진실은 검찰 수사로 밝혀질 것이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보통 형사 고소 고발 사건은 3개월 내에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이 장기 이제 미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근데 법무부 장관은 간단한 수사라고 검찰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부지검에 수사를 하고 있죠. 동부지검의 간부들이 자꾸 바뀝니다. 이 수사를 미적됐던 당시 동부지검 검사장은 지금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에서 지금 뭐 병원 기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병원 기록을 영장을 통해 사실 초기에 검사들이 한번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걸 청구하지 말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하라고 한 사람이 다시 동부지검에 지금 간부로 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왜 그랬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걸 이제 당사자들이 해명해야죠. 이게 일반 사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개월 이내에 보통 수사 결론을 내야 되고요. 더구나 간단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 당직 사병도 그렇고 또 이걸 중개했던 그 부대 책임자, 부대의 그 중견 간부 이쪽 이야기는 자기가 당시에 이 휴가 연장과 관련됐던 것들을 진술했다 그랬는데 진술 조사에서 누락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검찰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도 석연치 않고 또 정치적으로 이 수사진도 지금 사실은 정치적으로 많이 오염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 중간에 빠진다든가.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든가 답변 나온 거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 수사를 왜 빨리 못하느냐. 왜 그렇겠습니까? 검찰 인사의 최고 책임자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 말로는 신속하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검찰이 왜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렇게 당당한 문제였다면 예. 빨리 결론 내렸겠죠. 네. 예, 그런데 지금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국방부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런 입장인데 지금 이제 그래서 특히 야당에서는 특임검사 또는 특별수사본부 네. 지금 특검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근거가 추미애 장관이 관련 의혹이 있다. 이제 이해충돌의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해충돌 안 된다고 답을 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그래서 상당히 저희 실망했습니다. 이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직전이죠. 지금 전현희 전 의원 네. 직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관한 수사에 에서는 이해상충이 있다. 그 세상 사람이 법리가 아니더라도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옛날부터 자신의 막무가내로 그렇지는 뭔가 근거를 댔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말을 바꿨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원으로 추미애 저 장관의 보좌관이 지금 그것도 권익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세상에 그럼요. 임모 보좌관 이런 맞습니다. 건가요? 예. 예. 그래서 그거는 권익위가 이 조국 법무부 장관 당시에 그 당시는 딸의 문제였죠. 딸의 문제가 수사 당사자니까 이해상충이 있다고 그랬고 그거 아니더라도 일반 상식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뭐 오얏나무 아래서는 각근도 고치지 말라 그랬고 네. 판관이 자기 가족 자기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을 판관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뭐 오랜 그 동서고금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 수사의 지연 사유도 심상치 않고 당시에 또 진술이 누락된다거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이상한 방식으로 이게 처리가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스스로 자꾸 검찰 인사권자의 최고 책임자의 아들에 관한 수사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해명이라는 것도요 절차상 아무 문제 없었다. 지금 이럴 때 사실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진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보고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전 공개된 수사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아무 죄가 없다. 자기 가족의 죄에 대해서 죄의 유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검찰 인사의 최고 책임자가 우리 아들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으면 검사가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일반 사람이 볼 때. 그래서 그 대정부질의에서는 특임 검사 임명 관련하면 그때 가서 따져보겠다라는 것은 그때가 따져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석을 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이 특임 검사 이것도 지금 짝 법률 이야기는 특임 검사도 지금 동부지검의 검찰 이 수사가 지연된 사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지금 그 검찰 일반 수사의 원칙에 따라서는 좀 문제될 수 있는 사안들. 그래서 검사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것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특임 검사는 이게 중요한 것이 만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지금 검찰총장과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만일 검찰총장이 이 문제를 맡아 수사를 한다면은 이 문제에 적합한 검사를 임명해서 그 사건을 수사를 한다면은 세상 사람 누가 그 특임 검사의 결론에 대해서 이의를 달겠습니까? 네. 네. 예, 추 장관은 사실상 이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필코 검찰 개혁을 완성시키겠다라는 말을 SNS로 전했는데 만약에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결론이 난다면은 이후 대응책은 어떻게 논의 중이십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우리 헌법에요. 사실은 검찰의 이런 불기소에 대해서는 뭐 재정 신청이라든가 또는 또 헌법 소원에서 그 국가기관이 해야 될 사안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그 헌법 소원 같은 것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럴 경우에 이제 검찰에서 실제로 특검 사안이겠죠. 이건 이제 국민 여론이
국민들이 수긍하느냐, 야당이 수긍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느냐. 지금 국방부와 청와대에 청원이 간다는 거 아닙니까? 카톡으로 휴가 연장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더라도 또 당장 20대 청년들이 이 사안 이후로 지금 우리 국정의 지지율,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영향할 정도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당에서 무슨 해시태그 운동 벌이고 있습니까? 추미애 장관 관련해 가지고 뭐. 그런 우리가 추미애다 관련 맞대응한 해시태그를 당에서 하는 걸로 뭐 인정. 아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아마도 이제 우리가 당직 사병이다라고 해서 예. 일반 그 국민들이 지금 하고 있는 당이 것이겠죠. 아니고요. 예, 예. 당에서는 뭐 그렇게 우리가 조직적으로 할 정도로 소셜 미디어에 정통하지는 않은데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네, 이 민주당은 오늘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뭐 통신비 2만 원 정도 논란이 되고 있고 좀 더 살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근데 처리가 좀 늦어지면 추석 전에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국민의당 역시 4차 추경을 먼저 요구한 게 국민의당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당이었고. 적극적으로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재원의 조달 방식 또 당장 사용해야 될 용처에 대해서는 또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1, 2, 3차 추경 때 다 그랬지만 그냥 이건 뭐 이 예산의 조달 다음에 그 용처에 대해서 야당 심지어 뭐 다른 당이 어긴데도 일체 보지 않고 그냥 1시간 만에 통과시킨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통신비만 하더라도 이게 1인당 2만 원이지만 그 전체 재원은 1조 가까이 듭니다. 그 재원도 빚을 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어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여론이 찬반이 아주 분명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그리고 당초 이 4차 추경을 짤 때 정부에서 한 이야기 또 여당에서 한 이야기도 이번에는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두텁게 하겠다고 했는데 2만 원씩 1조는 큰 돈인데 그 2만 원씩 나눠주니까 그게 두텁게 지원이 안 되죠.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해서 그런 문제도 그렇고 또 다른 문제 지금 코로나 추경 아닙니까? 곧 그 독감이 온다고 하는데 이 독감이 겹치면 더욱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트윈데믹, 쌍둥이 팬데믹이 온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독감에 대비한 것들도 이번 추경 예산에 이제 있어야 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크게 뭐 기존에 타미플루도 있고 한다지만 그리고 지금 당장 하더라도 독감 백신 만들기는 시간이 걸린다는데 지금 그 필요 여부부터 따져야 됩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해야죠. 이번에 추가된 건 없군요. 그러니까 기존 연령 제한별로 지금 무료하는 거 빼놓고는 예산에 추가된 건 없군요. 지금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지금 트윈데믹도 우리가 되고 있고 또 이게 우리가 지난번만 하더라도 여름이 되면 나아질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 독감과 겹친 또 코로나 위기가 변종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정부는 지난번에 자꾸 선거 때 돈을 나눠줘서 재미를 봐서 그런지 이걸 골고루 나눠주는데 자꾸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정말 그게 뭐 물론 조금 뭐 그게 뭐 협상의 여지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무엇보다 긴급하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그 소상공인들 또 서민들을 바로 도와야 된다라는 이런 공감은 분명하기 때문에 신속한 협의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또 지난 일요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주 지역을 찾아서 태풍 피해 복구 활동을 또 도왔다고 하는데요.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이렇게 민생 현장 행보에 나선 이유가 궁금하네요. 근래 현장을 좀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잘 갔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 보수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원래 보수의 가치는 이웃이 어릴 때 돕는 겁니다. 국가의 지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돕는다는 게 이제 그게 가치라고 하는데 이번에 들어서면서 우리 의원들 사이에 그런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 세비도 지금 30%씩 떼서 기부 실천을 하고 있고 뭐 헌혈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말이 아니라 실천하자 그래서 지난번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충주, 제천 부태 갔었죠. 그리고 또 구례하고 하동에서 큰 폭우 나와서 피해였을 때도 갔었고요. 예, 이제 약간 이제 좀 습관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누구나 울산 경주에 큰 피해가 났는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주말에 그렇게 많이 모였더라고요. 저는 이제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마침 저희 우리 당시 마산에서 그 태풍 때 크게 피해본 태풍 매미 그 희생된 17주기가 돼가지고 그 행사 때문에 이제 못 갔는데 그 인근 지역에 그때 마산 피해가 컸던가요? 그때 바닷물 넘치고 했던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그 당시에 이제 만조 때 강한 태풍이 몰아치니까 그러니까 밀물처럼 이게 막 그게 정말 해일처럼
폭풍 해일처럼 마산을 덮쳤었죠. 예. 예. 이제 여러 가지 바꾸는 작업하고 있는 그 중에서 당 로고, 당 색깔 바꾸는 것 보니까는 삼색을 합했더라고요. 빨로파 했는데 저는 언뜻 듣자마자 세계 그 국기들 중에서 삼색기들이 많아서 언뜻 예. 뭐 같은 나라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랬는데 보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또 이거 가지고 얘기도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희도 잠바 이미 잠바를 입고 네. 이 당복 있지 않습니까? 이 했기 때문에 이 바꾸면 다시 또 예, 바꿔야 됩니다. 그러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익숙한 것이 좋다고 또 뭐 원래 이제 빨간색으로 바꿀 때 그때가 그때도 상당히 상당히 특이했죠. 특이했죠. 그때는 엄청난 그 큰 거에서 그 반발도 심하고 주로 했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집들이 주로 썼던 게 빨간색이었는데. 근데 그 발상의 전환 때문에 지금은 빨간당이라고 그럽니다. 지역에 가면은 빨간색에도 익숙해져 있고. 근데 이번에 다시 이걸 삼원색으로 한다고 하니 자꾸 우리 유권자들이 헷갈리지 않겠냐 걱정이 있는데 이미 결정된 거죠 지금. 이 전문가들이 다 협의해서 한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게 다양한 이제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그게 더 익숙한 정당 같은 경우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크림전이라고 이게 지금 핑크 햇빛 핑크 비슷한 건데 좀 특이한 색깔이었습니다. 그런 거기도. 것들을 그게 또 지역에서 반응이 뜻밖의 좋았습니다. 당시 선거 때도 이쁘다 그러기도 하고 또 우리 유권자들께서도 일부러 옷을 만져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의원께서는 창원시 마산 하포구를 조금 전에 지역구로 마산 두고 얘기 계시죠. 네, 나왔습니다. 아까도 예, 말씀을 예. 하셨지만은 또 뭐 도내 수산 양식장에 재정 부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계시다고요. 이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정말 집중호우가 폭우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담수가 그러니까 바다도 물이 많이 몰려오면은 그 빈산소 수계 현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물에 산소 부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산소 부족한 물덩어리가 생기게 되면은 이 어패류, 즉 홍합, 굴, 미더덕 같은 것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집단 폐사가 됐습니다. 이게 정말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죠. 또 항상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뭐 적조 같은 거 있었긴 했지만 이번에는 엄청난 담수, 폭우가 쏟아져서 그 폭우가 바다로 들어와서 물의 산소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네. 생기는 바람인 것이어서 이게 지난 1일 기준으로 경상남도에서만 피해 규모가 827건에 72억 5,800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어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거든요. 이게 1년 농사인데 사실 어민들을 보자면은 그런데 지금 그동안의 이 농업 재해 대책법에는 보면은 이런 재해로 수산 양식물 피해가 있으면은 예. 종자대금과 죽은 양식물비 양식물 철거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도 비싸가지고 보험을 실제로 가입한 사람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걸 조금 이래서 현실화해서 이번 정말 그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수십 년 만에 폭우로 해서 생긴 피해인 만큼 이 어민들의 피해가 절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살펴보자는 것이고 그래서 경남 지역의 남해안 지역의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도당 위원장까지도 같이 해서. 이렇게 굉장히 공감을 표시하고 현장을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협의해서 이거는 같이 한번 그 어민들의 피해를 좀 줄여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이번 정기국회 목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이번 정기국회 정말 우리 민생을 살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공정 시비에 흔들리는 이런 그 문제도 해결해야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550조가 넘는 슈퍼 예산입니다. 이 예산 그냥 거전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운 우리 국가 이 부채를 또 더 만드는 문제고 잘못하면 우리 후손들한테 빚을 넘겨주는 문제입니다. 가급적 그걸 줄이면서 정말 적재적소에 써져서 미래의 성장 동력도 되고 지금 당장 어려움 받고 있는 이웃도 돕고 소상공인도 돕는 그런 것이 되도록 저희들 열심히 연구해서 정책도 만들고 예산 편성에 그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엔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